항쟁의 기관차 11호로 전쟁계엄 중 날줄 시줄. 계엄과 항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군대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 시위나 체포 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적으로 계엄은 군사독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선포돼 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은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사전 검열,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인정한다. 계엄은 권력이 권력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로서 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이승만은 1960년 4월 19일 항쟁이 발생하자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했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피할 수 없었다. 전두환은 민중항쟁을 제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이에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외치며 저항했고 광주의 혁명군은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2018년 폭로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왔다. 내용에 따르면 촛불 집회 초기 단계부터 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 등을 열거하며 계엄 상황에 대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두고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을 받아 작성됐다. 내용에 따르면 촛불 전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고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작성됐다. 최근의 10월 무인기 테러는 전쟁계엄의 전제인 국지전을 노린 것이다. 윤석열은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전쟁계엄을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다. 한편 경비계엄은 1960년 4.19 민중항쟁 때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때 두 번 선포됐는데 두 차례 모두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계엄령 문건의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순으로의 격상이 적시돼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파쇼 광풍으로 연일 조직사건과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계엄으로 가는 수순이다. 윤석열이 정권위기의 출로로 계엄을 노리면서도 국지전과 결합시키려 한다. 그러나 윤석열 친미 파쇼 호전무리들의 의도대로 국지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군을 동원한 계엄은 철저히 반민중적이었다. 저들이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면 이를 막아낼 방법은 민중항쟁뿐이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에 이어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전두환 군부 파쇼 세력을 타도한 것은 오직 단결된 민중의 힘만이 계엄을 막아내고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